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43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통사론에서 문장의 짜임새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단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문장이 또 어떻게 확장되고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자,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요. 안긴 문장,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하는데 절의 종류, 개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절이라는 거 보기 전에 절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책으로 같이 보죠.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 문장. 우리 홑 그러면 낱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홑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홑 붙었으니까 이 홑 문장은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홑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이 홑 문장 전체가 다른 큰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일 때 그것을 안긴 문장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제시문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보면 명사절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절 자체가, 즉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절 자체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왜 문장에서 명사라는 품사가 하는 역할들은요, 주로 이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물론 관형어나 부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문장 내부에 안긴 문장 절 찾을 때는요, 당연히 이제 주술 관계로 엮이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출국을 했음, 그가 합격하기, 비가 오기, 비가 오다, 고기가 나오기, 고기가 나오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묶인 홑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이라는 명사 꾸미니까 관형어고요. 그 다음에 조사에 붙어서 지금은 고기가 나오기에 이르다, 용언 꾸미기 때문에 부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명사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명사형 어미, 미음 혹은 기로 끝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관형절 보면 얘는 쉽죠. 안긴 문장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할 때 관형어처럼 이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할 때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세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 주어 서술어 관계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는 붙어서 뭐예요? 소식이라는 체언 꾸미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선생님, 조금 전에 명사절도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관형사형 어미 형태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보세요.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어쨌든 여기 밑줄 친 이마에 흐르는이 땀을 꾸미는 건 금방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뭐가 확인이 안 되죠? 선생님, 문장 내부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요거는 잠시 물음표 붙이고 가죠. 우리 사실은 이 관형절에 관계 관형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죠. 한 문장에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관형절을 동격 관형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절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관형절 중에서 절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동격이란 말이 붙느냐면 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소식의 내용 자체가 바로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동격 관형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관형절은 뭐냐면 그죠? 이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애가 관형절 안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관계 맺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게 생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털실로 짠 장갑을 내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짜다 해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확인이 되죠. 이게 뭘 꾸며요? 장갑을 꾸미는데 지금 보세요. 여자친구가 털실로 짠 장갑이라고 했을 때 이 장갑이 이렇게 그죠?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가 털실로 장갑을 짰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장갑이라는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가 관형절 안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관계 맺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원래는 여자친구가 털실로 장갑을 짰다가 그죠? 여자친구가 장갑을 내게 주었다라 안기는 과정에서 장갑이 중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계 관형절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려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가
그죠? 관형절 속에서 하나의 성분의 역할을 할 때 그걸 우리가 관계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원래 있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 관형절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 보시면 순이에게는 멋진 오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멋진이 오빠를 꾸미는데 선생님 이것도 지금 주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절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오빠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빠가 멋지다. 그죠? 원래는 오빠가 멋지다라는 문장이 있고, 순이에게는 오빠가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오빠가 멋지다가 순이에게는 오빠가 있다에 들어가면서, 오빠라는 성분이 겹치다 보니까 뭐예요? 생략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어려운 게, 주어가 중복돼서 생략될 때는 표면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맺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안긴 문장, 절의 종류 구분할 때 체온을 꾸미는 관형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멋진이 오빠를 꾸미고 이거 두 개가 비록 직접적으로 주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오빠가 멋지다라는 주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거 자체는요. 이거 자체가 관형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얘는 오빠가 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짠 주어와 서술어 관계 직접 보이고 그 다음에 멋진이 오빠를 꾸몄을 때 주술 관계가 직접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넘기니까 오빠가 멋지다라는 주술관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뭐 설명을 충분히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제시문 봤을 때 이야기는 한결 수월할 거고요. 괜찮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도 어때요? 이마에 흐르는 이 땀을 꾸미고요. 앞으로 넘겼더니 땀이 이마에 흐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거죠. 관형절 같은 경우는 좀 확장해서 물어보면 관형절 자체가 동격 관형절이냐 관계 관형절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에 똑같은 관계 관형절 속에서 생략된 성분이 다른 거 아니면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렇게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를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이게 이제 관계인지 동격인지 쉽게 확인이 되고요. 역할도 금방 파악이 됩니다. 동격 관형절 여기 보면은 동격 관형절은요.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이 소식을 안으로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 얘기해야죠. 선생님 그러면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할 때 관형절이 관형어 역할을 할 때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명사절은 뭐로 끝나요? 이거 외우라고 했죠. 미음, 기로 끝나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절 자체가 미음, 기로 끝나면서 그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죠? 절 자체가 미음, 기로 끝나면서 문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때는 무조건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조금 전 거 보시면 이런 거 얼마나 시험 내기 좋아요. 그죠? 비가 오기는 그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아니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미음, 기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절이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형절이 조금 복잡하죠. 우리 44쪽 보시면 여기는 편해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죠. 소리가 없다, 그림이 아름답다, 날씨가 추워지다가 묶여서 각각 그죠? 부사어처럼 뭡니까? 내린다, 장식됐다, 중지했다는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이거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앞에 소리 명사절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맞아요. 미음, 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형어나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절의 형태가 미음, 기로 끝나는가 아닌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절. 얘는 용어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나무가 많다가 묶여서 이 산은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건 쉽고요. 다만 요 용어는 이해를 해보죠. 서술절에 절 표지가 없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다른 절들은요. 그 절에만 나타나는 어미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미나 접사 같은 게 있는데 서술절은 보통의 평서문처럼 뭐뭐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서술절을 표시하는 특수한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 표지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건 문법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절 표지가 없는 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서술절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인용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용절 말 그대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거고요. 우리 왜 큰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따오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사라고가 붙고요. 큰 따옴표 없이 그죠?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사고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주술관계 성립하고요. 여기에 지금 고 붙었으니까 뭡니까? 예, 요거 인용절이 되는 겁니다. 인용절은 무슨 역할 하나요? 판단했다. 그죠? 예, 용언 꾸미니까 부서 역할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부서 역할할 수 있는 절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다만 이제 명사절은 미음기, 인용절은 라고 고 이렇게 붙으니까 번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요게 이제 다른 것보다 명사절과 부사절 파악하는 걸로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죠? 이런 건 인삼이 잘하다, 주술 관계고 다만 적합하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서의 역할을 하지만 얘는 기라는 명사형 어미로 끝나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음, 기로 끝나면 무슨 역할을 하든 걔는 무슨 절이다? 예, 그죠? 명사절이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 성분이나 구조에 대한 것도 제시문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 보면서 내용 보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보죠.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뭐가 있나요? 그죠? 시원하니 비를 꾸미는데 이거 앞으로 넘겨봤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다만 기억에는요. 시원한이라는 관계 관형절 말고요. 시원한 비가 오기에서 뭡니까? 그죠? 명사절 속에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서 확인되는 건 관형절, 명사절이 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은 부서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얘도 보면 소리도 없다. 소리가 없다가 묶여서 잔다를 꾸미니까 부서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고요. 물론 소리가 없다는 얘는 뭐예요? 부사절이죠. 절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맞아요. 작으니 침대 꾸미고 침대가 작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형절이 있는 거죠. 디귿은요. 3번 보면 디귿은 목적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지금 보니까요. 내가 산해서 주술관계로 묶이고요. 시장 꿈이죠. 안으로 넣어봤더니 내가 사과를 시장에서 샀다 해가지고요. 목적어는 있고요. 그죠? 오히려 시장에서라는 부서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이 싸다도 하나의 절이 되는데 시장은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는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부서가 생략된 관형절 그 다음에 값이 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는 겁니다. 일단 3번처럼 목적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잘 보세요. 절 표지가 없이 암기 문장이 있다. 절 표지가 없이 암기 문장이라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술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친구가 그죠? 마음이 따뜻하다 해가지고요. 친구는 이라는 주어를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이 혼문장이 풀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뭡니까? 서술절이 되는 거고요. 물론 리을에는 절이 하나 더 있죠. 어떻게? 이건 직접 보이네요. 내가 만난 주술관계 친구 꿈이고요. 친구 넣어봤더니 내가 친구를 만났다라고 해가지고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도 확인이 되네요. 그죠? 한 포인트씩만 잡아서 묶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그 다음에 46쪽 보시면 문장의 짜임새 관련해가지고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구분하는 거. 요거 둘 다 이제 주술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헛 쓰지 않고요. 겹써서 겹문장이라고 하는데 겹문장 중에서 이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것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 나오고요. 다만 우리가 아는 문장의 구조는요. 문장 전체 속에 혼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주술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죠.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전체 문장에 주어 서술어 해가지고요.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주어가 연속해서 2번 나타나거나 서술어가 연속해서 2번 나타나는 표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요. 그죠? 인정이 많으시다.
주어 서술어. 그죠? 서술절이고요. 할아버지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연속해서 두 번 나타나죠. 그래서 주어가 연속해서 두 번 나타나거나 서술어가 연속해서 두 번 나타나는 구조가 보이면 얘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어진 문장은요. 그죠? 앞뒤로 단순히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오고 이어서 다시 또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봄이 오면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꽃이 핀다 어떻게 해요?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 주어나 서술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는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앞에서 안긴 문장 절 구분하는 것들은 조금 유의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해보죠. 안긴 문장이 없는 거 확인해 보면 되죠. 안긴 문장이 결국 우리가 절 찾는 거니까 1번부터 보시면 동생이 합격하기 명사절이죠. 그죠? 안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세요. 선생님 주술관계 안 보이는데요. 앞에서 주의하라고 했죠. 절 문장의 구조 분석할 때 관형어 잘 봐야 돼요. 착하니 뭘 꾸며요? 영호를 꾸미는데 앞으로 넘겼더니 영호가 착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생략된 그렇죠. 관계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관형절이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3번은 어때요? 혜진이는 울산에 산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초이는 광주에 산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후문장 두 개를 앞뒤로 붙여놓은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고 라고 해가지고요. 맨 끝에 고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인용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문장 구조 같은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매번 이제 올해는 이런 문법적인 요소 학습할 때마다 제시문 주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면 되지 암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암기하느라고 너무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8강 마무리하고요. 16부터는 9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